그걸 통해서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예. 아, 굉장한 꿀팁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엄청난 꿀팁을 얻어가고 계신 겁니다. 자,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이지유 TV 김세형입니다. 제 옆에는 대치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입시 교육 특구라고 하는 대구 수성구 또는 뭐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과학 논술 강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한 인기를 부과하고 계시는 미남 조재현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지난 영상, 요 영상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대체 그 탐구 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탐구 보고서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가,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현재 학생들도 여러 어떤 탐구 과목, 무슨 연구 이런 거에서 쓸 수 있는 그 탐구 보고서 작성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탐구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재현 선생님, 탐구 보고서가 정말로 현재 입시에서도 중요한가요? 예,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보고서까지 작성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탐구 보고서는요, 사실 저희가 이제 너무 원론적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많은 양에 대한 이 암기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탐구를 통해서 이 지식을 구조화한다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화라는 것 자체가 지식의 연결이고, 이러한 하나의 키워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무엇인가 외우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구라는 것이 지식의 구조와 지식의 연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탐구 보고서를 어떤 특정한 양식에 맞추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사실은 이 탐구 보고서라고 하니까 그 전공 적합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너무 결론적인 그런 탐구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학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문점들,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탐구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그 소논문 형식의 어떤 엄격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어떤 공부하는 흐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고가 확장되고 전환되고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단 먼저 작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가능하면 교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탐구 보고서가 모든 과목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탐구 보고서가 모든 과목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또한 수행평가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런 탐구 역량,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강조하고 싶기도 한 학생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과목에서 받아들이는 자기평가서, 이걸 통해서 보고서처럼 활용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어떤 꿀팁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이 자기평가서라는 자체를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특히 자기평가서에서 너무 이제 결과론적인 이러한 답들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가 그 평가서 그 제작 자체를 대단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평가서는 사실은 본인의 활동 과정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트 기록 그 방법을 보면 학생의 활동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본인의 활동에 있어서 그 본인의 과정,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는 본인이 어렵게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기 평가서에 녹여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세특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수준을 너무 지나치게 뛰어넘는 최신의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오히려 누가 읽어도 그냥 구글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요약했을 뿐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정말로 공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럼 보고서 주제를 무엇으로 선택할까 하는 것도 최신의 연구 주제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관심을 가진 부분으로 좁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보고서 주제 선정할 때 학생들이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사실 이 보고서 주제 선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대학에서 말하는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학생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고 싶은데 학생들은 사실은 보고서 자체에서 그 결과론적인 값, 그래서 최신 자료를 찾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키워드 자체가 의학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실제 의학이 아니라 본인의 과정에 있어서 나타났던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지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너무 결과에 매달리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대학에서 말하는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도 학생들이 기억한다면, 왜 우리가 과제 탐구에 있어서 가능하면 교과의 내용을 살려서 하는 것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주제를 뽑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냥 학교에서는 결과론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어떤 지식들이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나가기 쉬운데, 그런 것에서부터 소재를 찾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건 외우고 넘어가야 돼 라는 내용들, 과학에는 대단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생명과학에 있어서 휴지막 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휴지막 전이가 왜 마이너스 70일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하나도 없는 채 학생들은 사실 왜 우울증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집중하게 되면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교과 간 연계를 시키는 부분, 이걸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말에 있는 것처럼 전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물리학에 있겠고, 그 다음 이 휴지막 전이를 설명하려면 자연스럽게 화학의 화학 평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 이것이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통해서 단순히 외우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뭔가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화 탐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도 휴지막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과학에서 흥분의 전도 단어에 나오는 그 마이너스 70mV, 이게 평형 상태일 때 그때인 거죠? 예. 저 잘 알고 있네요. 너무 이거 진행자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데요. 근데 그게 물리학과 화학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흥분의 전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서 좀 더 너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인간의 뇌에서 일어난 일들도 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우울증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기전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부터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봤냐면요, 보고서 작성을 못하는 과목에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보고서 주제 선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을 알아봤는데, 작성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주목하자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다른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작성 과정에서 저희가 꼭 사실은 세 특에 기록한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세 특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 그 다음에 탐구 과정, 그 다음에 학생의 생각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드려야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기록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좀 더 쉽게 드러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이론적인 측면,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보다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묻히게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기록했을 때 세특 기록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또는 자기평가서라는 걸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했던 어떤 그 과정에서 가졌던 의문점,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던 그런 결과물,
그리고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고한 자료, 이런 것들이 결국 보고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로 자기 평가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자기 평가서의 항목들이 그런 것이 요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느꼈는지, 물론 이따가 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그럼 어떻게 그걸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제가 웃음이 나와서요.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대학에서도 높게 평가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되는 어떤 과정, 이것들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저희가 느끼기엔 좀 추상적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 혹은 뭐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듣긴 했는데, 과연 배우고 느낀 점이 뭐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뭔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보통 배우고 느끼고 성장한 점, 그러면 무조건 어려운 이론이 들어간다라면 그것이 사실은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쉽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제일 쉬운 첫 번째는 관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희가 생명과학에서 세포 호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생명과학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화학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나오는 산화 환원 반응이란 관점으로 이 생명과학의 세포호흡을 설명하게 되면 새로운 관점도 볼 수 있고, 당연히 세특 기록도 이것을 사실은 생명과학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이 학생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과에 연결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의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생의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생들이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단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데, 사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 너무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많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탐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사실 바이러스가 우리가 소멸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고의 성장이고 학생들이 가장 쉽게 본인의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잖아요. 관점의 변화를 보여줘라. 또는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과학에 있는 것을 이건 화학적으로는 어떤 일이야? 물리적으로는 어때? 또는 뭐 화학식에 있는 것도 이게 생명과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물리에서는 어때? 이렇게 관점의 변화라는 것을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것을 다른 과목으로, 뭐 물리 시간에 배운 것을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바라볼 여지가 있는가 보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정말 나빠라고 하지만 이게 인간에게 유익한 측면은 없는지, 또는 누구나 다 이게 유익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관점의 변화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굉장한 꿀팁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이랑 연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니, 저는 물리 시간에 배운 물리, 그 다음 화학 시간에 배운 화학을 그걸 공부하기도 벅찬데, 이게 꼭 연계를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 연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탐구를 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억의 구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억의 구조화 자체는 사실은 학생들이 쉽게 어떤 어려운 내용을 들었을 때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면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해가 됐을 때 학생들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문 간의 연결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은 본인이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라고 보통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이 학문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 이 지식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드시 학문 간 연계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게 학생들이 접할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듣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한 가지 방면으로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았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이 탐구를 과목 간 연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성장이 조금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드시 연결시켜서 하도록.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교육 과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으면 그것이 과연 내가 배우는 교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왜 우리가 교과와 연계해서 탐구를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학생의 성장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 그 다음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현상 또는 학문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과목 간 연계 또는 학생부 학목 간 연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기억의 구조와 학습의 구조화가 일어나면서 대학에서 보았을 때 다면적 평가, 다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또 다면적으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엄청난 꿀팁을 얻어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그냥 얘기로만 들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사례를 통해서 그 맞서서 설명해 준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요구사항이 3개가 있는데요. 공학, 또 이학,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 또는 화학, 이렇게 3가지로 가능한가요? 지금은 제가 사회자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네. 안타깝게도 다음 기회에 또 하나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생명과학 중심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들 입장에서 핫해서인가요? 일단은 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두 개 정도는 저도 남겨둬야 그래서 다음 기회에 꼭 또 시청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 탐구 보고서를 써왔을 때 과학 선생님들을 이렇게 감동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그래, 이 정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거 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남았던 이 학생의 탐구 보고서에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그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요소의 배설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5줌이네요. 네. 그렇죠. 상실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당연히 처음에 학생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그저 그런 내용이 나오겠거니 라고 저도 생각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전을 만들어줬던 것 때문에 저한테는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 요소의 배설, 뭐 단순히 생명과학에서는 그냥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의 노폐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설해야 된다 라고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 요소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우리 몸속에서는 오히려 재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여과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당연히 여과되고요. 이거를 재흡수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저도 크게 감동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학생이 사실은 이 탐구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이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논문을 찾아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대단히 남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이 요소라는 것들이 노폐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본인이 왜 탐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왔고요. 그것이 제 기억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노폐물로 나온다. 배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요, 사람은 뭔가를 먹고 마시면 밖으로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학생, 이 부분이 일단 키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배설을 할 때 과연 모든 것이, 섭취한 모든 것이 배설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재활용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그 학생의 생각 또한 괜찮은 것이고요. 또 그걸 또 탐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검색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책을 사고 또 여러 가지 논문도 참고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선생님과 만났기 때문에 이 학생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다음에는 공학 또는 이학에 관한 얘기를 풀어놓으실 그날을 또 기다리면서요.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과학적인 탐구 자세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딱 한 문장. 자, 조재현이 말하는 과학적 탐구 자세란 무엇이다? 제가 생각하는 이 과학 탐구란 바로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호기심,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호기심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정말 출중하게 뛰어나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대학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조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우리나라의 그 쌈장이 발라먹는 크림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쌈장을 크림으로 팔려고 했던 그 마케터의 발상,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조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과학적 탐구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과학적 탐구 자세란 것이 꼭 과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주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주TV 하겠습니다. 자, 이주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